1452년 5월 문종의 등에서 생수병 반병 분량의 고름이 터져 나왔습니다. 39세 한창 나라를 이끌어야 할 왕이 작은 염증 하나 때문에 쓰러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었어요. 조선 518년 역사에서 무려 27명의 왕 중 12명이 종기에 시달렸고 그중 5명은 이 병으로 목숨을 잃었거든요. 문종이 죽자 12살 단종이 왕위에 올랐고 수양대군의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효종이 죽자 북벌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정조가 쓰러지자 세도 정치가 시작됐죠. 전쟁도 암살도 아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 하나가 조선의 운명을 뒤흔든 겁니다. 오늘은 항생제 한 날이면 끝날 병이 어떻게 왕조의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그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449년 어느 여름날 27세의 세자 문종이 목욕을 마친 뒤 내관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등 한가운데 모기에 물린 것처럼 작은 붉은 점이 있었던 거죠. 문종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세종대왕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즉시 어이들을 불러 모았고 밤낮으로 세자의 상태를 살피게 했죠. 당시 세종은 이미 건강이 악화되어 있었고 세자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 시점이었거든요. 며칠간의 처치 끝에 종기의 뿌리가 빠져나왔습니다. 세종은 안도하며 어이들에게 큰 상을 내렸고 조정은 축하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건 착각이었습니다. 종기는 사라진 게 아니라 몸속 깊숙이 숨어 들어간 겁니다. 마치 화산이 잠시 잠들 듯 문종의 몸속에서 괴물은 조용히 힘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3년 뒤 왕이 된 문종을 덮칠 재앙의 씨앗이 그때 이미 심어졌던 거죠. 1452년 세종이 세상을 떠나고 문종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즉위한 지 불과 몇 달 만에 3년 전 사라졌던 그 종기가 다시 나타났죠. 이번엔 차원이 달랐습니다. 문종의 등에 난 종기는 길이가 무려 30cm에 달했습니다. 성인 손바닥 3개를 나란히 놓은 크기였죠. 더 끔찍한 건 그 안에 들어있던 것입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고름 주머니가 6개나 들어차 있었거든요. 실록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께서 앉지도 서지도 못하시고 잠시도 편히 계시지 못하신다. 조회를 서는 것도 불가능했고 신하들의 보고를 받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허리에도 15cm가 넘는 또 다른 종기가 생겨났죠. 조선의 새 임금은 왕위에 오른 지 1년도 채 안 돼 온몸이 고름덩어리로 뒤덮인 채 신음하고 있었던 겁니다. 나라를 이끌어야 할 왕이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하는 상황. 조정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극심한 고통을 견디다 못한 문종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전순희를 불러라. 전순희는 당대 최고의 명의였죠. 특히 침술로 유명했습니다. 어이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 전순희가 문종의 등을 살폈습니다. 30cm짜리 종기는 이미 부풀어 터지기 직전이었죠. 지금 터뜨리지 않으면 위험하옵니다. 전순희가 침을 들었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침이 종기에 닿는 순간 쏴 하는 소리와 함께 붉은 피와 고름이 섞인 액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생수병 절반 분량이었죠. 전순희는 자신만만했습니다. 곧 쾌차하실 것이옵니다. 조정도 안도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였습니다. 문종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죠. 1452년 5월 14일 39세의 문종은 갑작스럽게 숨을 거뒀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불과 2년 3개월 만이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죠. 고기를 먹인 게 문제였다. 침을 너무 일찍 놓았다. 온갖 말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12살 어린 단종이 왕위에 올랐죠. 문종의 동생 수양대군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왕위 찬탈극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문종의 죽음으로부터 약 200년이 흘렀습니다. 1659년 효종의 시대였죠. 효종은 다른 왕들과 달랐습니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에 끌려가 9년간 볼모 생활을 했던 왕입니다. 삼전도에서 인조가 청태종 앞에 무릎 꿇던 그 치욕을 직접 목격했죠. 그래서 효종은 매일 아침 훈련장에 나갔습니다. 20kg이 넘는 청룡 어멀도를 휘두르며 북벌을 준비했습니다. 반드시 청나라를 무너뜨리고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겠다. 신하들 앞에서 공공연히 말할 정도로 의지가 강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면도를 하던 내관이 효종의 얼굴에서 작은 점을 발견했습니다. 전하, 볼에 뭔가 났사옵니다. 좁쌀만한 크기였습니다. 효종은 신경 쓰지 않았죠. 이까지 것좀. 하지만 이틀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종기가 파달만큼 커졌고 사흘째 되던 날엔 엄지손가락만 해졌습니다. 통증이 심해져 밤잠을 이룰 수 없었죠. 효종은 신가기를 불렀습니다. 침술로 이름난 어이였습니다. 당장 이 고통을 멈춰라. 북벌을 꿈꾸던 강인한 왕의 운명이 기로에 섰습니다. 1659년 5월 4일 어의 신가기가 효종의 침전에 들어섰습니다. 신하들이 숨을 죽였죠. 신가기는 침술의 대가였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던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수전증이었죠.
평소엔 괜찮았는데 긴장하면 손 떨림이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왕의 얼굴에 침을 놓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신가기의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시작하라. 효종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신가기가 침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빗나갔고 침이 종기가 아닌 옆 혈관을 건드렸죠. 순간 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쳤습니다. 고름이 아니라 선혈이었습니다. 지혈하라! 어이들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죠. 1659년엔 지혈제도, 수혈도 없었습니다. 그저 천으로 눌러 지혈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효종은 7일간 사투를 벌였습니다. 과다출혈로 몸이 점점 차가워졌죠. 5월 8일 밤 효종은 41세의 나이로 숨을 거뒀습니다. 실록의 기록과 목격자들의 증언이 엇갈렸고 독살설까지 퍼졌습니다. 그토록 준비하던 북벌은 물거품이 됐죠. 조선이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씻을 마지막 기회가 얼굴에 작은 종기 하나로 사라진 겁니다. 1776년 25세의 정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조선 최고의 개혁군주로 불리는 그 정조였죠. 수원 화성을 건설하고 규장각을 세우고 신분제를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왕이 즉위한 순간부터 온몸에 퍼지는 종기와 싸우고 있었다는 걸 말이죠. 머리, 얼굴, 턱 등 가릴 것 없이 종기가 났습니다. 정조의 침전에는 늘 의학서가 쌓여 있었습니다. 신하들은 전하께서 학문이 깊으시다고 칭송했죠.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달랐습니다. 자기 병을 스스로 고쳐야 했거든요. 어이들과 밤새 토론했습니다. 이 처방은 효과가 없었소. 다른 방법을 찾아보시오. 매년 여름만 되면 지옥이었습니다. 25년 동안 단 한 해도 빠짐없이 종기가 재발했죠. 6월이면 정조는 알았습니다. 또 시작되는구나. 낮엔 개혁 정책을 논의하고 밤엔 고름을 짜내야 했습니다. 노비제 개혁안을 검토하다가 통증 때문에 붓을 놓았고 화성 설계도를 보다가 어이를 불러야 했습니다. 조선을 근대 국가로 만들겠다는 꿈과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종기 사이에서 정조는 25년을 버텼습니다. 1800년 6월 정조의 침전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한여름인데도 말이죠. 안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피와 고름이 섞인 냄새였습니다. 내관들이 이불을 갈아치웠지만 소용없었죠.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새 이불이 다시 붉게 물들었습니다. 정조의 등에서 피고름이 멈추지 않고 쏟아졌거든요. 어이들이 온갖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뜨거운 탕으로 찜질을 하고 심지어 수은을 쓰는 위험한 치료까지 시도했죠. 하지만 49세 정조의 몸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상태였습니다. 25년간 매년 재발한 종기가 왕의 생명력을 조금씩 갉아먹었던 겁니다. 6월 28일 새벽 정조가 신하들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죠. 규장각을 지켜라.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개혁을 멈추지 마라.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49세의 나이로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의 죽음과 함께 조선의 근대화를 향한 시계추도 멈췄죠. 그리고 시작됐습니다. 안동 김씨, 풍양 조씨로 대표되는 세도 정치가 말입니다. 왕은 허수아비가 됐고 외척들이 나라를 좌지우지했습니다. 만약 정조가 70대까지 살았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역사에 가정은 없습니다. 작은 종기 하나가 한 시대를 끝냈습니다. 조선왕 27명 중 12명이 종기로 고생했습니다. 거의 절반이죠.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조선 왕실의 생활 방식 자체가 문제였던 겁니다. 먼저 목욕부터 봅시다. 동의보감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잦은 목욕은 원기를 손상시킨다. 이 한 문장이 왕들을 죽였습니다. 한여름에도 왕들은 목욕을 피했죠. 땀이 비오듯 쏟아지는데도 말입니다. 대신 뭘 했을까요? 물수건으로 몸을 닦았습니다. 그게 전부였죠. 게다가 옷차림을 보세요. 두꺼운 골룡포를 겹겹이 입었습니다. 여름이든 겨울이든 격식은 지켜야 했거든요. 땀에 젖은 옷과 제대로 씻지 못한 피부, 완벽한 세균 배양 환경이었던 겁니다. 여기에 스트레스가 더해졌습니다. 왕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죠. 조회, 업무, 신하들과의 회의,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상소문 검토, 쉴 틈이 없었습니다.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암살 위협이죠. 조선 왕들은 늘 독살 걱정을 하며 살았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 은수저로 독을 검사했고 잠잘 때도 호위무사를 배치했습니다. 이런 삶이 면역력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바닥까지 떨어뜨렸습니다. 청결하지 못한 환경, 극심한 피로, 만성 스트레스, 이 세 가지가 합쳐지니 작은 염증 하나가 치명적인 종기로 번졌던 겁니다. 왕의 밥상을 한번 볼까요? 12첩 반상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모두 똑같았죠.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가 기본이고 전복, 문어, 홍합 같은 해산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기름진 전과 짬 장아찌가 가득했죠. 문제는 뭘까요? 채소는 거의 없었습니다. 매일 고기와 기름진 음식만 먹었던 겁니다. 그런데 왕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궁 안에서 이동할 때도 가마를 탔죠. 걷는 게 아니라 실려 다녔습니다. 운동? 거의 제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만과 당뇨가 왔습니다. 실제로 조선 왕들 대부분이 당뇨를 앓았다는 기록이 있죠. 당뇨 환자의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상처가 안 아문다는 겁니다.
피가 끈적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안 되거든요. 작은 상처도 쉽게 덧나고 염증이 생기면 빠르게 퍼집니다. 모기에 물린 자국 하나가 폐혈증으로 번지는 거죠. 1659년 효종이 그랬고 1800년 정조가 그랬습니다. 어이들도 손을 쓸 수 없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었으니까요. 거머리를 붙이거나 흙을 바르는 게 최선이었죠. 조선 조정은 치종이라는 전담부서까지 만들었습니다. 오직 왕의 종기를 연구하고 치료하는 조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시대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면 어땠을까요? 항생제 한 알이면 됩니다. 3일이면 완치되는 병이었죠. 하지만 조선에서는 왕들을 차례로 쓰러뜨렸습니다. 만약 문종이 60세까지 살았다면 단종의 비극은 없었을 겁니다. 효종이 70세까지 건강했다면 북벌이 성공했을지도 모르죠. 정조가 80세까지 개혁을 이어갔다면 조선은 스스로 근대화를 이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거대한 전쟁이나 영웅의 결단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세균 하나가 왕조의 운명을 바꿔놨죠. 이게 바로 나비 효과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는 항생제, 소독약, 깨끗한 물, 이 모든 게 얼마나 소중한지 조선 왕들의 비극이 말해주고 있습니다.